방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위협하면서 자산시장 투자 심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가리켜서 현금 인출기 AT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금리가 낮은 ATM.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자동현금 인출기 취급을 한 건데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펜을 한번 휘둘러가지고 서명만 하면은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을 정당화하려고 꺼낸 발언인 건데 겉으로 들어봤을 때 미국이 돈을 잘 벌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겉보기랑 속사정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때는 탐욕스러워하라고요. 이 한 문장이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경고처럼 들립니다. 이 트럼프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동맹을 금리 낮은 ATM이라고 부를 때 펜 한 번이면 돈이 쏟아진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의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밤새 일해가지고 바꿔낸 인생의 시간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보다 발자국이고요. 돈의 흐름이 진짜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는 돈잔치야 이렇게 외칠 때 조용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달러는 강해졌었나요? 금은 왜 오르고 큰손은 왜 움직이나요? 뉴스에 흔들려서 가장 먼저 팔고 가장 비싸게 사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ATM이 됩니다. 오늘은 말의 전쟁이 아니라 이 돈의 전쟁을 보셔야 돼요.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장 자금의 방향성이 미래를 찍습니다. 지금부터 그 돈의 방향성을 같이 확인해 볼 거고, 이 강한 말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돈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여부를 보셔야 돼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ATM에 비유한 이유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을 상대로 관세 때렸더니 돈이 꽤 걷어졌고요.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어하죠. 최근에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연일 주장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미국에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낮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논리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돈이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 연준의 파월 의장을 향해서 이 바보 같은 친구가 물가 문제가 끝났다고 인정했으니까 금리 안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매년 수천억 달러 이자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들은 관세로 찍어 누르면 돈이 들어오고 또 들어온 돈으로 미국 경제는 배부르니까 이제 금리까지 내리면 된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나온 계산입니다.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관세로 돈을 번다. 글쎄요. 관세라는 게 결국에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 매기는 건데 결국에 그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될 수 있을까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관세 수입 1달러가 들어오면 어딘가에서는 1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관세 덕분에 수백억 달러가 생겼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미국 내부 중소기업들은 원가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들 기업과 일부 주정부들 측에서는 이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일 뿐이라면서 소송을 걸고 있어요. 트럼프 측에서는 그 소송 제기자들까지도 싸잡아서 저 사람들은 친중국 편을 들고 있다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관세랑 엮어서 주장하는 금리 인하 문제도 짚어봐야 돼요. 요즘에 연준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당장 금리 확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대 후반입니다. 이걸 더 내려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저금리 국가가 돼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관세 덕분에 돈이 넘쳐나니까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뜻인 건데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서 떠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해외에서 볼 때는 달러의 매력도가 줄어들어서 미국의 투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효과도 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팩트 몇 가지 볼까요? 작년 당시 미국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했을 때 9% 떨어졌습니다. 9%면은 정말 엄청난 변화인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 시장이 눈치를 챈 겁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리겠구나. 달러 갖고 있다가는 손해 보겠다. 이러면서 달러를 선선히 팔아버린 건데요. 뉴스에서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이 돈방석이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었지만요. 정작 시장의 큰 손들은 그 순간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빠져나간 돈들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으로 몰렸습니다. 그럼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5,000달러가 넘어가면서 5,600달러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똑똑한 돈들이 트럼프의 큰 소리를 믿기보다도
만약에 위험에 대비해서 금을 사두자고 판단한 겁니다. 한쪽에선 미국이 돈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또 다른 쪽에서는 조용하게 무슨 소리냐 지금 불안한데 금이나 사두자 이렇게 했던 거고, 이렇게 뉴스랑 자금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장면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식시장 이야기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은 보통 주식은 좋아해요. 돈이 풀리니까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연초에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 7,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기술주 성장주가 신이 났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들들 볶으니까 결국에 금리 팍팍 내릴 거다 기대감이 있으면서 증시가 환호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언뜻 미국 경제 대박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주가 상승이 진짜 실질가치 상승일까요? 아니면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숫자 부풀리기일까요?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모든 기록적인 고점은 사실상 착시일 수 있다는 거. 이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인 건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 기록 경신에도 그게 전부 진짜 상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증시가 오른 것 같지만요.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표면과 이면이 다른 사례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A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돈은 이미 B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로 미국 혼자 돈잔치라는 뉴스랑들에게 실제 자금 흐름들은 달러 팔고 금으로 피신 쪽으로 움직였던 거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돈은 정직합니다. 정치 수사가 거짓말일 때 돈의 흐름이 그걸 폭로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XRP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XRP 암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XRP를 꽉 쥐고 거의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래소 예치량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XRP를 안 보냅니다. 자기 지갑에 그냥 담아둔 건데 거래소에 풀린 물량이 적으니까 공급이 빡빡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XRP 현물 ETF 수요 같은 신규 매수세가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급 쇼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펑하고 솟구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렇게 XRP는 가격 면에서도 특별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XRP의 진짜 이야기는 가격 그 이상입니다. 리플사가 왜 XRP를 만들었느냐를 생각해보면요. 애초에 국제송금 네트워크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었고, 전세계 돈 이동을 더 빠르고 더 싸고 편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XRP의 태생입니다. 리플사가 몇 년 전부터 각 국가의 은행들, 결제업체랑 제휴를 맺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어요. 리플넷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리플넷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300곳이 넘습니다. 이 리플넷의 강점이 뭘까요? 바로 최근에 도입된 ISO 20022라는 국제송금 표준을 완벽히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위프트망의 차세대 버전을 리플이 미리 준비해놓은 건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점점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리플 솔루션을 쓰면 호환이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XRP를 활용하면 국경 간의 송금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더욱더 매력적이겠죠. 실제로 XRP 네트워크 위에 미국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이름하여 RLUSD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달러 토큰인데요. 이 리플과 연계된 기관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발행량이 7천만 달러인데 지금 13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8배 이상 불어난 거죠. 그만큼 많은 거래에 쓰이고 있다는 의미인 건데, 은행들끼리 RLUSD 주고받으면서 정산하면은 달러를 실제 이동할 필요가 없이 XRP 원장을 이용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XRP 플랫폼에서 부동산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가지고 거래까지도 가능한 프로젝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XRP가 글로벌 금융의 배관 역할을 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겁니다. 이제 규제 문제도 풀렸겠다. 자본도 들어오겠다. XRP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셈이겠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처음 이야기 나온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볼까요? 이 동맹국은 미국의 ATM,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 겉으로 항의를 못해도 속으로는 언젠가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돈은 한 곳에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미국이 모든 돈줄을 죄고 흔들려고 하면은 결국에 돈은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금고를 찾아서 흘러가기 마련인 건데, 저는 XRP 같은 이 중립적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요즘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브라질, 인도, 중동 국가들도 이 자기들끼리 무역할 때 달러 말고 딴 거 쓰자는 시도를 시작을 했어요. 국제 무역 결제에 디지털 통화를 활용하거나 또 근본위 결제를 논의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돈줄을 쥐락펴락하던 시대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ATM 발언은 그런 균열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헤드라인보다 돈의 방향성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치인들이 뉴스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말이 나올 때 시장 자금은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펜으로 몇십억 벌었다라고 할 때 정말로 시장이 미국을 좋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돈줄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금리나 환율 상품 가격은 변화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달러가 약해지고 있죠. 금은 상승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슬쩍 발을 빼는 모습들. 이게 바로 돈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이 개인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정치적인 수사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홀릴 수 있어도 돈의 흐름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돈의 방향성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겉으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먼저 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이슈도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 번 사인하면 돈이 들어온다라면서 동맹국들을 모욕했었지만 정작 그 발언 뒤에 이 돈들은 미국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새로운 안전한 길, 이 새로운 금고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격차를 이해하는 거 바로 그것이 투자에서 한 발 앞서는 안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셔야 될 진짜 방향성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순간이야말로 멘탈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시장이 하락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계좌 열어볼 때마다 마이너스가 보이고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샀나 이런 후회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버리게 되는데 사실 투자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이 바로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자산이 줄어드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원했던 가격이 다시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단기든 리플이든 관심 있던 코인이든 더 낮은 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할인 구간들이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하락장들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원칙 매매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구간인 거고 비중 조절하고 평단 관리하면서 현금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시간인데 감정에 흔들리면 이런 기회들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리플 떨어진다고 해서 내 투자 자체를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요. 왜 안 오르나 하고 한 종목만 바라볼 게 아니라요. 조금 더 크게 코인 시장 전체 흐름 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대응이라는 거.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도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대응 자체가 멈춰버리면은 시장이 지루하고 불안감으로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시장이 떨어졌다는 건 내가 원하는 코인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팔아야 내 돈이다라는 것들 강조드리는 이유, 이 사람의 투자 심리가 시장이 좋을 때랑 시장이 안 좋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리플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서 리플 한 가지에 몰빵 투자를 하고 오르기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리플이 하락하는 시기, 내가 얼만큼 분할로 잘 모아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도를 하는 가장 좋은 순간은 시장이 좋아지고 다들 박수칠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내 돈으로 만들어야지 정말 좋은 매도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익 실현은 정말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에 이 시장은요. 항상 오르고 내려요.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계속 끌려다니시는 거고 떨어질 때마다 준비하는 사람은 점점 유리해지는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멘탈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